제가 지난번에 그 차용 미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더 굉장히 잘 그린 그림 그리고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릴 때 다른 어디선가 보았던 사진이나 또는 작품이나 혹은 어떤 그 풍경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그때 어프로프리에이션 아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아주 그 우리 박혜정 선생님이 굉장히 잘 그 차용을 하셔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셨는데 보통은 반고 그림을 우리가 이제 모사를 할 때 쉽지 않아요. 반고 그림은 굉장히 그 많은 에너지와 그리고 결코 똑같이 그릴 수가 없어요. 이 그림도 반고 그림에서 별이 빛나는 밤에서 왔지만, 제가 이 그림을 볼 때 느끼는 느낌은 마치 민들레꽃이 이렇게, 막 하늘을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있는 별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이 아니라, 민들레 그 홀씨들이 막 덩어리째 이렇게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서 또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은 밑에 이제 흙 부분이에요. 흙이 굉장히 그 대지의 와일드한 표현이 그러니까 색감이 굉장히 표현이 잘 돼 있고 거기에 이름 모를 잡초가 이제 있는데 잡초가 이제 그 뒤에 있는 별이 빛나는 밤이 너무 화려하니까 잘 표현이 안 되니까 가에 이렇게 이제 잡초 가에다가 검은색 가까운 색으로 이렇게 윤곽을 뚜렷하게 해서 잡초를 이제 굉장히 주인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 박혜정 선생님은 이 그림에 대해서 그릴 때 어떤 그런 그 아이디어와 그리고 어떤 그 구절을 보고 이렇게 또 묵상하시다가 이 그림을 만나게 됐는지 또 고흐를 차용한 이유라든가 또 들풀을 그리게 된 이런 배경이나 이 아이디어 컨셉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일단은 반고가 너무 좋아서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가게 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딱 그 시기에 반고 전시회를 한국에서 이제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3, 4개월 전에 미리 접하고 우리 작은 아가씨랑 둘이 가야 되겠다. 그 전시회에 가야 되겠다 하고서는 예매를 해놨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비상계엄 터지고 그 주 토요일에 예약해 놓은 날이 그날 토요일이어서 아가씨랑 이제 그거를 어렵게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반고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또 반고의 그 그림들이라는 책을 또 한 권을 사서 그거를 다 읽고 그리고 전시회에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반고를 좀 알고 사랑하게 되고 이제 그런 시간이 됐는데 이제 그 책을 다시 한 번 읽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알바니아로 가져왔거든요. 근데 1, 2, 3월 너무 바빠서 그 책을 한 번도 펴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3주 전에 어깨가 이제 갑자기 이제 너무 아파지면서 아무것도 공부도 못하고 뭐 책도 못 보고 사역만 그냥 꾸역꾸역 하고 그거 사역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그때가 힘이 드니까 그럼 그냥 반고 그림이나 보면서 좀 다시 힐링을 얻어볼까 하면서 그 책을 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는데 성경 식물을 뭔가를 또 그려야 되는데 나무를 그려야 되는데 무슨 나무 그릴까? 뭐 무화과 나무 그릴까? 올리브 나무 그릴까? 아니면은 백향목 나무를 그려볼까? 뭐 별별 생각을 막 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들풀 부분을 또 읽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제가 방금 전에 나열한 그 나무들은 다 너무너무 귀하고 또 성경 속에서도 너무 다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하는 나무인데 들풀을 한번 주인공으로 그리면 너무 좋겠다. 그려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들풀을 어쩌면은 가장 귀하게 보셨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 들풀을 우리한테 비유로 들려주신 걸지도 몰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음, 반고의 그림
에다가 원래는 여기 사이프러스 나무가 이쪽에 있잖아요. 이 별이 빛나는 밤에서. 근데 그 자리를 옮겨서 이쪽으로 이제 들풀을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원래 달도 원본에서는 여기 오른편에 있는데 제가 달을 이제 왼편으로 옮기고요. 조금 제가 이제 막 좀 바꿨어요. 그렇지만 별자리들은 또 조금 그 그림과 원본과 비슷하게 하려고 이제 뭔가 이렇게 달이 위치가 바뀌면서 별의 위치도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냥 별의 위치는 그대로 하면서 달은 또 자리를 바꾸고 또 풀의 위치도 좀 바꿔보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파란색이 너무 이렇게 화려하다 보니까 풀이 죽는 것 같아서 검정색 테두리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막 반고흐처럼 좀 그려보자 이런 생각에 진짜 막 되게 또 검색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반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에를 그릴 때 사용했던 세 가지 블루 컬러가 무엇인가를 또 알아내서 나도 그 세 가지만을 써서 그려보자 해서 또 그 세 가지로. 근데 지금 그 물감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해요. 뭐 파란색 세 가지인데, 근데 아무튼 그 세 가지로만 또 골라서 그걸로 이제 그려보고, 근데 워낙에 그 색감이나 이런 게 너무 좋다 보니까, 그리는 내내 제가 되게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방고처럼 다 당연히 그리지 못하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색깔을 계속 덧칠하고, 아, 그리고 또 방고 기법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파트에다가 물감을 짜지 않고 직접 캔버스 위에다가 물감을 짜서, 어, 색이 팔레트 위에서 섞이지 않도록, 그래서 어두워지지 않도록, 캔버스 위에다 직접 짜서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색감을 더 살리는 방법이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나도 그렇게 해보자 해서 저도 막 위에다가 물감을 짜서 한번 칠해봤어요. 되게 대담한 시도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왜냐면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망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잘 이렇게 더 뭔가 색깔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 각자의 색깔들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경험한 그런 또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그냥 방고 따라 그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힐링이 되었고, 그리고 들풀이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풀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그 생각이 그냥 되게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들풀이어도 괜찮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아, 내가 포도나무였으면 좋겠고, 열매 맺는 올리브 무화과 나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들풀이어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먹이시는데, 그러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림 그리면서. 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서 정말 너무 칭찬드려요. 그렇죠. 여기, 연한색은, 스카이 블루고, 울트라마린이 있고, 그다음에 이 가장 진한 게 프러시안 블루예요. 이제 아, 이런 네. 것에다 예, 흰색을 섞어서 썼는데,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고흐는, 그 발색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 이제 에너지, 그러니까 색채를 하나의 어, 색채 자체를 하나의 어떤 감정의 표현으로 본 거죠. 그래서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 색채를 좀 더, 리드미컬하게 음악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붓을 꺾어서 브러쉬로 그리지 않았어요. 붓을 꺾어서 그걸로 찍어서 그렸어요. 그래서 더 강렬하게 그림을 그렸고 실제 이제 르브르나 이제 반고흐 뮤지엄에 가서 직접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이 붓터치가 강렬하잖아요. 그게 네. 이제 초기에는 그렸지만 나중에는 그걸 더 색채의 순수함과 리드미컬한 걸 살리기 위해서 음악적 요소를 살리기 위해서 그거를 더 강렬하게 이제 꺾어서 덧칠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거 그림 보면서 어, 이제 이거를 PPT를 준비할 때 마태복음 6장 30절을 이렇게 찾아서 읽다가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이제 어떤 그 묵상을 하게 됐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여기 온지 한 7개월째 돼 가는데 이곳에서 1년 뒤에는 이제 나가야 돼요. 이제 집을 구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보다 좀 더 빨리 될 수도 있거든요.
어머니가 좀 아프셔가지고 어떻게 이제 어머니도 돌봐야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조금 더 일찍 한 7월 즈음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 거의 2, 30년을 뭐 집을 이사를 안 하고 그리고 인도에서는 많이 했지만 한국에서 거의 그런 부동산 일을 안 해봐가지고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을 어떻게 하지? 뭐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마련해 주신 걸 그냥 내가 잘 찾으면 되지. 왜 이렇게 믿음이 작아졌지?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또 이 그림이 그런 이제 이 블루의 그 다이나믹한 이 리드미컬한 색채와 그리고 형태를 보면서 그리고 이 막 대지에 마치 막 흙이 막 너무 거름을 많이 줘가지고 막 튼튼해가지고 그 땅이 좋아서 이 잡초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것 같은 이런 힘찬 그림을 보면서 아, 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도 돌봐주신다는 걸 잊고 있었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리다 보면 그들이 왜 유명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박혜정 선생님이 이 그림을 만약에 집에다 걸어 놓는다면 박혜정 선생님은 이 들풀, 나를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숨결도 느껴지지만 대자연의 아름다운 밤하늘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지만 반고의 원작을 또 갖고 있는 듯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시너지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그림입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네. 다음에도 뭐 반고를 계속 그려보시겠다고 하는데 좋은 결말, 좋은 작품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어요. 반고우도 그의 영혼의 스승 밀레를 베꼈잖아요. 밀레를 자기 스타일로 그렸어요. 또 반고우를 또 다른 화가들이 많이 또 차용해서 그렸어요. 뭐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그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영향을 주고받는 거고 하니까 이제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이제 좋은 새로운 또 그림이 나오기를 기대해 볼게요. 그리고 그 강의한 내용을 이렇게 실제 작품에서 표현해 주셔서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기대도 됩니다.